자, 이제 2교시 아까 내용에서 좀 이어서 가볼게요. 어, 얘를 좀 정리를 좀만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스태틱의 개념을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응용을 해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메서드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해볼게요. 얘는 지금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죠. 그쵸? 아닌 상태인데 이 걷다 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이 뛰다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원래 우리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 호출 가능했죠. 자기 자신도 호출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재기 호출 함수, 재기 함수 호출 이런 것도 배웠는데 지금 이 걷다라고 하는 이 안에서 뛰다를 호출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얘가 만들어지는 시점에는 얘가 없을 거니까. 그죠? 딱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돼요. 쓸 수 없어요. 자, 그럼 반대는요? 여기서 저 걷다를 호출할 수는 있을까요? 이건 가능하겠죠. 왜냐면 얘가 만들어진 시점엔 얘는 무조건 있으니까. 그죠?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일반 변수랑 스태틱 변수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서 일반 변수 사용 못하는 거 우리 아까 봤었죠. 네임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안 되는 이유는 이 걷다가 생성되는 시점에 이 변수 없을 거니까 아직. 반대로 여기서는 저 네임 얘를 쓸 수 있나요? 있겠죠. 자,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변수 이름이 달라서 얘가 무조건 얘만 인식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같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이에요. 만약 같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를 쓸지 어떻게 골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당연히 같은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같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 여기서 지금 네임이라고 그냥 쓰죠. 그럼 얘는 얘를 갖다 쓰려고 할지 얘를 갖다 쓰려고 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얘는 있어요. 왜냐면 스태틱 변수들은 디스 가지고 못 부르죠. 근데 얘는 디스 가지고 부를 수 있죠.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당연히 지금 같으니까 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같을 수 있다면 이름이 달랐다고 해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dis.name 했는데 얘는 왜 또 dis가 뭐라 안 해요? 웃기지 않아요? 아까 애초에 dis 가지고 뭐라 했잖아요. 리모컨 없는데 리모컨 어떻게 누를 거야? 라고 뭐라고 했었어요. 얘는 뭐라고 안 해요, 지금. 노란색 경고는 나왔어요. 경고는 아까 여기서 봤던 경고랑 동일한 내용으로 알려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자, 뛰다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이미 객체화를 해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name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영역을 자리를 잡고 만들어졌겠지만 지금 객체화한 이후에 이 뛰다라는 메서드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디스 있죠. 이미 이 상태면 디스가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눌러서 얘를 쳐다보겠다 가능한 거죠. 지금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변수 있고 객체 있으면 리모컨 연결되고 얘 눌러서 이 안에 있는 걷다 지금 쓰겠다라고 했죠. 근데 사실 걷다는 여기에 없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태틱 영역에 자리 잡고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불러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듯이 대신 경고를 띄워서 뭐라고 하듯이 여기서 네임 접근하듯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선 디스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삐다라는 메소드 자체는 얘가 이제 만들어지는 얘가 생성되는 시점에는 디스가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리고 스태틱 변수여도 불러낼 수 있으니까. 이해되실까요?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클래스 내에서 이렇게 스태틱 변수, 스태틱 메서드, 일반 메서드 섞여 있는 거 당연히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구별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얘를 쓸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그리고 이때 쓸 때도 디스로 불러낼 수 있겠구나 아니면 그냥 부르는 게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는 보통 디스를 안 쓰죠.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죠. 애초에 경고를 보여주고 있듯이 얘가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인 걸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라스트인데 보통 이렇게 스태틱 변수와 스태틱 메서드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클래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깊게 배우지 아직 않았는데 보통 이렇게 스태틱 기능들만 넣어 놓을 거면 얘를 파이널 클래스로 정의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얘는 우리가 처음 들어봤죠? 지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타입 그리고 변수명 가지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앞에 지금 파이널이 붙었죠. 스태틱 붙이는 거는 좀 전에 우리가 알아본 거고 이거 말고 파이널이라고 하는 게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지금 뭐라 해요? 얘가 왜 뭐라고 하는지 보면은 알려줘. 자, 이 파이널 필드는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래요. 초기화된 적이 없어 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변수 선언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었잖아요. 초기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심지어 이거 전역 변수죠. 우리가 초기화 안 하면 기본값으로 초기화 해주는 앤데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얘는 뭐라 안 하는데 얘는 뭐라 해요. 그죠? 자,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상수를 의미해요. 상수.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던 건 변수예요. 변할 수 있는 수였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파이널이 붙은 친구들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야만 해요. 해야만 해요. 안 하면 이렇게 뭐라 해요. 그래서 얘를 초기화를 그냥 해버리면 뭐라 안 합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고 지역 변수고 떠나서 파이널이 붙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여기서 에러는 안 나요. 지금 얘는 지역 변수의 개념이죠. 여기서는 에러는 안 납니다. 근데 사용을 못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파이널이 붙든 안 붙든 지역 변수는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려고 할 때 기본값으로 초기 안 해주는 거였으니까 불가능한 상태였잖아요. 얘도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과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애초에 그게 안 돼요. 이거 뭐라 해요 이거? 에러예요 에러. 지금 여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게 기초 개념이고요.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랑 적용되는 차이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석 개념은 이거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단순히 초기화만 바로 하면 일반 변수랑 똑같나? 라고 생각하면 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겠죠. 얘는 재할당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메서드가 있어요. 이 안에서 기획값을 정할 수 있죠.
이거 당연히 되는 거죠.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놨더라도 이거 재할당 돼서 띠다 메서드 할 동안에는 무조건 b는 10으로서 사용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원리예요. 얘는 이거 못해요. 왜? 변하지 않는 수니까. 처음 초기화를 한번 하면 그 뒤에 이 변수는 사용만 가능하지 재할당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변수라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값을 바꿔가며 덮어쓰기 해가며 우리가 값을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상수는 그게 안 된다. 처음에 정한 값으로 프로그램 끝까지 써야 된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파이널 클래스, 여기 앞에 파이널이 붙었다. 이거 뭐겠어요? 이 클래스한테 변화를 줄 수 없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 스태틱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클래스가 그냥 박혀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변화하지 못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스태틱 영역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강력한 의미로 파이널이라는 걸 붙여서 의사표시를 한 거죠. 이 클래스는 수정 불가. 이렇게. 이후에 변경시킬 수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처음에 결정된 대로 변화를 못 준다고 해서 그 말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이 시점에 변화를 못 준다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간에 변화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코드는 당연히 더 쓸 수 있죠. 이거는 못 쓰는 게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스태틱 변수도 마찬가지, 파이널 변수도 마찬가지. 처음에 초기화한 값 그대로만 프로그램을 영영 평생 돌려야 되면 방금 전에 저 A 10 넣어놨는데 앞으로 이제 A라는 변수는 무조건 10으로 써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 프로그램이 도는 중에 변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꺼둔 상태에서 코드를 수정하는 건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개발자가 본인 취향대로 하는 분도 있고요.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틱은 일반 변수, 일반 메서드랑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붙여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스태틱 관련이면 붙이면 나쁠 거 없다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 스태틱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개념 또 넘어가 볼 건데 자, 제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자, 이 코드를 정상 실행시키려면 우리가 뭘 써야 되죠? 일단 계산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그 스태틱 메서드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스태틱 메서드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하고 에러가 난 상태니까. 그래서 얘를 스태틱 메서드로 만든다고 하면 일단 계산기 클래스가 필요한 거고 만약에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인스턴스 메서드로 쓸 거였다라고 하면 클래스 이름은 계산기가 아니어도 되겠죠? 근데 변수 이름이 계산기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변수를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 car,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방금 스태틱 배웠죠? 그럼 이것만 딱 있을 때 얘 실행시켜줘 하면은 이제 계산기 클래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거 퀵픽스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메서드 없을 때 퀵픽스 만들면 알아서 퍼블릭, 보이드, 메서드명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알아서 스태틱을 붙여요. 왜냐? 설계도한테 일시키고 있다, 클래스한테 일시키고 있다라는 걸 얘가 아니까. 왜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퀵픽스를 우리가 알고 쓰면 상당히 편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로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스태틱이 아니라 새로 배울 개념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전 지금 이거 하고 싶습니다. 계산기 클래스한테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이 합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 실행하면 당연히 30 나오겠죠? 그죠? 얘를 몇 번을 실행해도 얘는 30이겠죠? 그 이유는 여기서 사용된 연산의 결과로 사용돼야 되는 이 변수들이 여기서 정의가 됐으니까. 한 메서드 안에 지역 변수로서 정의가 됐고 값을 초기화한 상태로 쓰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제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건 여기서 정의된 이런 값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내가 원하는 숫자, 그러니까 A랑 B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합을 구할 건데 이 A랑 B를 여기서 만들면 고정이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얘를 불러내는 시점에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한 메서드가 실행될 때는 10 플러스 20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실행될 때는 30 플러스 30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불러내는 시점에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합을 했으면 좋겠는 상황인 거죠. 실제 계산기처럼 동작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메서드를 그냥 호출하는 이 형태만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이잖아요. 여기서 원하는 값을 여기다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그죠? 방법이 없죠. 자, 이제부터 이거 배울 겁니다. 이거 가능하게 하는 거. 자, 지금부터 배우는 개념은 이제 인자 그리고 매개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인자랑 매개 변수는 서로 다른 역할이에요. 이 인자는 이제 arguments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 그리고 매개 변수는 paramete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인자랑 매개 변수 이렇게 배워볼 건데 얘는 또 인수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 부르기 나름이라 근데 보통 인자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배워볼 건데 자 사용법 어떻게 쓰냐. 자, 제가 10 플러스 20을 원해요. 여기다가 10, 20을 넣을 거예요. 메서드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내가 넘겨주고자 하는 이 메서드가 알았으면 좋겠는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구분자는 컴마로. 자, 그랬더니 당장 지금 뭐라고 해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더 메서드 합, 그러니까 계산기 타입 안에 있는 합 메서드는 is not applicable for the arguments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인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선 지금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일단은 이만큼 주소 걸고 아니다 그냥 지우자. 이렇게 놓고 얘도 퓨픽스가 얘기해주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remove argument to match 합이라고 하는데 이 합 우리가 실행시키려고 하는 이 합 메서드 부분에서 원래 이 메서드처럼 네가 지금 넣은 인자를 없애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눌러보면은 그냥 여기를 없애줘요. 이거는 그냥 가능한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니까 얘를 실제로 잘 받게끔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change 메서드를 변화시켜 줄 건데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add parameters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추가해 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int라고 하고 있죠. 지금 아까 여기서도 argument 뒤에 int였어요. 자, 우리가 넘기려고 하는 인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이 없어 라는 뜻이었는데 int가 쓰여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넘기려는 값이 int 타입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실제로 정수 두 개 넘기려고 하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파라미터를 추가해 줄까? int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int로 만들어 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메서드를 change 메서드 변화시켜 주겠다 이건 거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계산기 타입 안에 합 메서드인데 int 이걸 받을 수 있는 메서드를 새로 만들어 줄까?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change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두 번째 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있던 한 메서드 안쪽에, 소괄호 안쪽에 int 타입의 변수가 하나, 두 개가 생성이 된 거죠. 이 ij는 자바가 그냥 그러니까 임의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보통 자바가 랜덤이 아니라 임의로 만들 때에는 이제 보통 ijk를 씁니다. 쭉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반복문이랑 마찬가지.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겨준 이 값이 ij로 들어와요. 이걸 쓸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일단 체인지 메서드였으니까 기존에 있던 애가 변했죠. 그랬더니 지금 얘가 뭐라고 해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 얘는 아무것도 인자가 없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은 내용을 해요. 아규먼트를 추가해 줄까? 그리고 메서드를 바꿔줄까? 그리고 이런 거 새로 만들어 줄까? 합니다. 그래서 체인지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얘가 사라져요. 자,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퀵픽스를 잘 모르는데 사용하면 코드는 산으로 간다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작정 퀵픽스에 있는 걸 누른다고 해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도돌이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일 때 아까 여기였죠? 체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봤으니까 크리에이트를 한번 볼게요. 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생겨났어요? 퍼블릭은 지워도 되니까 빼고 그냥 아까 전에 봤던 모양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그냥. 근데 잘 보시면 이거 메서드 이름 합이죠. 이거 메서드 이름 합 아니에요? 둘이 이름 똑같죠? 메서드 이름 중복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수 이름 중복 안 되고 클래스 이름 중복 안 되고 메서드 이름 당연히 중복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지금 얘는 됐네요? 그렇죠? 얘는 실제로 되는 건데 왜 되냐? 이 친구는 받아들이는 소괄호 안에가 비어있는 애고요. 얘는 소괄호 안에 인트로 받아들이는 공간이 두 개가 뚫려 있는 애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다른 메서드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키워드가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오버로딩해서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 인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변수, 이 친구들의 이름이 매개 변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가 매개 변수가 이 변수들을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메서드로 인식을 한다 해서 그 개념을 이제 말로 표현한 게 메서드 오버로딩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OOP의 특징,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다형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특징을 지켜가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거기에 이 오버로딩, 다형성의 개념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메서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는 결국 이 아무것도 넘겨주지 못하는 이런 고정된 합이 아니었죠. 그럼 얘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빼고 얘를 좀 볼게요. 그럼 얘도 이제 값을 원하는 대로 30, 30 이렇게 넘겼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안에서 자, 이 코드가 실행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이 코드가 실행되면 30, 60이 나오겠죠. 왜? 여기 있는 값들이 얘를 통해서 받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받아지는지는 아직 안 알려드렸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도 뭔가 얘가 받아진다면 그걸 더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유추가 가능해요. 자, 실제로 이 인자들은 매개 변수로 받아져요. 진짜로 받아져요. 근데 이 받아질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인자 쓰여진 순서 있죠. 구분자는 컴마였습니다. 쓰여진 순서 따라서 매개 변수로 꽂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i랑 j를 따로 찍어볼게요. 순서대로 i, j, 합 나올 거예요. 그럼 i, j, 합이에요. i한테 누구 들어왔다고요? 10. 먼저 10이 쓰여 있었으니까 앞에 있는 i한테 들어갔다. 뒤에 있는 20, 뒤에 있는 j한테 들어갔다. 이거고요. 밑에 건 30, 30 동일하니까 차이를 줘서 보면 앞에 있는 30, 이 30, i에 꽂혔다. 40, j에 꽂혔다. 근데 이건 무조건 순서라 그랬어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극단적으로 좀 예시를 들 건데 자, 여기다가 자, 제가 i라는 애한테 30 넣었고요. j한테 40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ji를 넘기고 있어요. 그럼 얘는 치환되면 40, 30이죠. 근데 여기 지금 i, j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선 이름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름을 찾아간다면 i에는 30이 들어올 거고 j에는 40이 들어오겠죠. 이름을 찾아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 이름을 찾아간다면 i에는 30이 들어올 거고 j에는 40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i는 40이네요. 우리가 넘겨주는 인자의 변수 이름과 인자의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 이름과 매개 변수 이름이 같아도 그런 거 아무런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무조건 순서예요. 순서. 인자로 첫 번째로 왔다? 그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인자다? 그럼 두 번째 매개 변수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인자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수십 개씩 보내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 수십 개가 매개 변수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순서대로 꽂혀 나간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순서대로 데이터가 이렇게 꽂히는 거니까 이제 이건 빼고 당연히 순서대로 데이터가 꽂히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30을 이렇게가 아니라 한글을 넣었다면? 문자를 넣었다면? 지금 저 저장 안 눌렀는데 이미 얘 에러라고 뭐라 하거든요. 이거 왜 에러게 했어요? 내가 넘기고 있는 값은 스트링 int인데 받는 건 int니까 얘가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계산기 안에 있는 합 int 받을 수 있는 이 메서드는 이 스트링 int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얘가 스트링이 되거나 아니면 그럼 이제 얘가 뭐라고 하겠죠. 어쨌든 스트링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다시 정수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입도 일치를 해야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자랑 매개 변수의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자, 이 친구 지금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int i 소괄호 안쪽이죠. 메서드의 소괄호 안쪽. 이 친구도 지역 변수예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왜?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인식이 돼요. 그래서 얘도 지역 변수가 가지는 특징을 거의 똑같이 가집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얘는 초기화를 우리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인자가 하니까. 인자가 값을 넘겼을 때 이 값이 이 변수에 꽂히기 때문에 별도로 초기화를 진행을 하지 않아도 사용하는데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원래 지역 변수는 우리가 초기화 직접 안 하면 뭐라고 했었잖아요.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역 변수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그냥 지역 변수, 그냥 변수니까 이런 이름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IJ는 그냥 자바가 자동으로 만들어 준 것 뿐이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일은 없겠죠. 얘도 변수의 개념과 똑같으니까 명명규칙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굳이 따져보자면 뭐 넘버 1, 넘버 2 정도가 맞겠죠? 내가 덧셈을 하고 싶은 인자를 2개, 숫자를 2개 넘기는 거니까 넘버 1, 2 해가지고 얘를 사용을 해준다면 좀 더 깔끔하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인자와 매개변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매개변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얘는 이 함수 내부와 합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 내부와 이 바깥 세상, 메서드 바깥을 연결하는 매개체다라고 해서 매개변수예요. 실제로 여기 있는 값을 여기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값을 넘길 뿐이에요.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도 어차피 컴퓨터는 연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변수가 값으로 쓰이면 그 값을 변수를 치환하고 그 다음 연산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변수가 쓰여도 어차피 값으로 치환되고 얘가 실행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값일 뿐인 거고 얘가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역할, 4개의 변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거 여기가 인자, 알규먼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매개변수,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키워드들은 묶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얘만 알고 있어도 되고 얘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거 쓰는 사람 다 천차만별이라서 골고루 알고 계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자, 일단은 매개변수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봤고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니, 얘 빼줘야지. 어차피 우리가 얼추 아니까. 자, 제가 지금 똑같은 오버로딩 방식으로 매개변수 개수를 하나 늘렸어요. 그죠? 하는 일은 비슷한데 얘는 2개만 더하는 거고 얘는 3개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2개를 만들었습니다. 오버로딩 개념. 자, 그 상태로 여기다가 계산기 합하는데 제가 인자를 안 넣었어요. 이렇게 안 넣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올려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에러 인자 없는 거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메서드는 없어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퀵픽스가 늘어났죠. 자, add argument int add argument int 2개짜리 3개짜리 네가 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퀵픽스를 사용해서 인자를 추가하면 여기에 이 괄호 안에 만약에 2개짜리 이거 위에 거 골랐어요. 그럼 여기에 값 뭐 들어올까요? 이거는 받아들이는 애가 다 인트죠. 2개짜리니까 여기를 볼게요. 다 인트예요. 근데 여긴 지금 우리가 값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자동으로 값을 넣어주겠대요. 얘가 첫 번째 add argument 인자 추가해줄게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여기에는 int의 기본값인 00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기본값이 아니고서는 자바가 판단했을 때 내가 무슨 재주로 이걸 값을 정하겠어? 난 무조건 기본값 이렇게 때려버리고 끝나요. 퀵픽스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스트, 이제 개념 중에 라스트입니다. 하나 더 할 거예요. 지금 코드에 두 번째 합에 인자 하나 더 넣었어요. 50. 이런 결과 얻고 싶어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에러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생각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 코드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 인자가 2개인 이 시점에 이 한 메서드는 얘를 찾아갈지 고민을 안 할까요? 고민을 했다가 얘가 더 맞겠는데? 이러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고민을 아예 안 할까요? 지금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변수 기본 개념 배울 때 여기에 만약에 값이 2개가 들어있다면 이게 가능했다면
이 변수를 출력하려고 하면 얘는 이거 줘야 돼, 이거 줘야 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값을 하나밖에 못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얘는 고민을 과연 해야 될까요? 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인자가 2개면 3개 쪽으로는 넘어가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개수가 안 맞는데? 애초에 지금 개수 안 맞는 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었잖아요. 에러 뜨면서. 그럼 얘는 3개니까 당연히 여기로 가겠죠. 이건 알아서 가요. 판단을 그냥 해버려요. 왜? 개수가 일치하는 거대로 찾아가는 거니까. 자, 메서드 이름이 동일하지만 매개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다른 메서드 취급을 받는다. 이게 오버로딩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얘는 다른 메서드 취급을 받아요. 이름이 같지만 얘네들은 인자 개수, 매개변수 개수가 다르니까 그냥 서로 다른 메서드예요. 연관성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얘는 진짜 이름이 다르죠. 그죠? 얘는 지금 바꿔서 이름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이름이 다른 거 찾아가는 거는 당연히 고민 안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거랑 사실 방금 전 상황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려요. 이제 오버로딩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이름으로 보지 말고 여기까지 이름으로 봐보자. 그럼 얘네들은 완전 다른 애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보통 하곤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개념적으로는 사실 여기까지 이름으로 본다는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면 서로 다른 메서드가 이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보통 드리곤 합니다. 자, 이게 인자와 매개변수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개념을 들어가기가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지금 47분. 좀 더 하고 문제를 열어드리는 게 나으려나? 그게 낫겠다. 조금만 더 하고 문제를 제가 열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이거 빼고 이거 뺍시다. 얘도 빼죠 그냥. 일단 얘는 살리자. 자, 이 상태라고 했을 때 아니요 죄송해요. 이거 잠깐 주석 걸어놓 빼고 일단 다시 씁시다. 자, 여기다가 자, 제가 간단한 코드를 썼어요.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결과는 당연히 40. 큰 고민할 필요 없죠? 40. 자, 근데 이 40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컴퓨터가 연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지금까지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코드가 실행되면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하겠죠? 어떤 작업을 할까요? 일단 변수가 값으로 치환된 게 있는지 봤는데 얘가 먼저잖아요. 출력문보다 얘가 먼저인데 이 코드 줄에서 변수가 값으로 사용된 게 없죠. 이건 그냥 값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연산하겠네요? 그쵸? 이 연산의 이 결과를 A라는 변수한테 넣어주는 거고요. 그 A를 값으로서 활용했기 때문에 얘는 40으로 치환이 된 뒤에 결국 40이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 배우는 개념은 얘가 이 연산의 결과가 변수에 담긴다 라고 하는 개념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우리가 클래스 계산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합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지금
그 클래스한테 바로 호출하고 있으니까 스태틱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보이드였어요. 자, 원래대로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에 int 넘버 1 그리고 int 넘버 2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문까지 넣는다고 해볼게요. 넘버 1 더하기 넘버 2. 아까처럼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랑 다를 거라고는 이게 있냐 없냐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지금 문제없이 잘 나오는데 이거 붙었더니 갑자기 에러예요. 뭐라고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과정, 변수의 값이 담기려면 이거에 대한 연산을 완료하고 그 값을 연산의 결과를 A한테 넣어준다 였어요. 지금 int sum 변수 만든 거죠. 값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값 부분에 함수를 호출하고 있네요. 그럼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이 자리에 남아야 되고 그 결과를 얘한테 넣으려고 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걸 먼저 깔고 갔으니까 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애를 배울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함수는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뭔가를 남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든 이 함수는 얘는 결과를 남기는 건가요? 얘는 결과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출력문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남잖아요. 아니요. 얘는 결과로 남은 그게 아닙니다. 출력문은 그냥 출력일 뿐 어떠한 결과가 되지 않아요. 연산의 결과로 그 자리에 남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이 메서드가 끝나기 전에 이 실행이 끝나기 전에 이런 출력문을 했기 때문에 콘솔에 찍혔다. 그리고 끝났다. 얘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를 남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실행된 결과가 이 자리에 30이 안 남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한테 결과를 남겨야만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만약에 얘가 결과를 그냥 안 남겨버리면 지금 얘는 썸이라고 하는 변수는 남은 결과를 가지고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메서드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는 아니네요. 어쨌든 이거 타임 미스매치 우리가 자주 보던 거죠. cannot convert from void to int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걸로 보면 void는 int가 될 수 없어 이거죠. void 어디 있어요? 합 메서드 return 타입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건 return입니다. 함수에서의 return 개념을 배울 거예요. 지금 return 타입 void 허공이란 뜻이었고 return 없어, return 안 해 라는 의미였어요. return 단어가 가지는 그냥 뜻, 반환이죠. 나는 이 함수 실행하고 반환하는 결과를 남기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void를 우리가 계속 써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결과를 남겨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void의 타입의 결과물, 그러니까 return 없는 그런 결과물은 지금 int 타입인 변수한테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진짜로 해결을 해주려면 얘가 말하는 퀵픽스 change return type of hop to int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eturn 타입을 내가 바꿔줄게. 한 메서드 안에 있는 return 타입을 내가 바꿔줄게. 근데 뭘로? int로. 이 뜻이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void가 int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제 메서드 이름부터 여기까지 윗줄이 쭉 그어져 있는데 사실 여기 부분에 뭐 문법상 에러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 메서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를 여기까지 그냥 알려주고 있는 건데 자, 리턴 타입이 생겨났어요. 이제 이 메서드는 실행되면 int 타입의 어떤 데이터를 무조건 리턴을 해야만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리턴이 있나요? 아까 제가 얘는 어떠한 결과를 남기는 반환시키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바 코드 입장에서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너 리턴 남길 거라며. 근데 왜 안 남겨?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에러 내용을 보면
this method. 이 메서드는 must return. 무조건 리턴을 가져야만 해. int 타입의 결과로. 란 얘기예요. int 타입의 결과를 무조건 리턴을 해야만 해. 라는 얘기고. 여기 보면 add return statement 라고 되어 있죠. 얘는 내가 리턴 상태를 추가해 줄게 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change return type to void는 방금 int로 바뀐 여기를 void로 다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의미가 없겠죠. 위에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return, 이 친구는 키워드가 return이에요. 그냥 return인데 넘버 2를 return 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넘버 2가 들어간 이유, 4개 변수에 있는 int 값들 두 가지 있죠. 밖에서 받아올 거잖아요. 이 받아온 값에서 뒤에 있는 거 그냥 줘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면, 만약에 인자가 이렇게 없으면요,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리턴을 자동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얘는 0을 넣어줘요. 왜냐면 무조건 int 타입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여기서 문자가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이걸 남긴다거든요. 그러면 int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뭐라 합니다. 애초에 여기서 타입이 안 맞아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리턴의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배워본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아, 이것까지. 이 코드가 실행된 출력의 결과, 여기에 어떻게 찍힐까? 이런 거. 얘는 30 그리고 0이 나옵니다. 자, 눈으로 쫓아볼게요. 일단 변수를 선언해요. 코드는 여기서부터니까, 그죠? 변수를 선언하고 이 함수를 실행해요. 인자를 넘기고 있죠. 봤습니다. 이 함수가 먼저 실행이 돼요. 여기로 이 코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마무리하고 가야 되니까. 자, 얘를 하는데 와봤더니 받아온 4개 변수가 가진 값을 더해서 출력하래요. 30, 여기서 콘솔에 30이 찍혀요. 그리고 리턴을 0 했어요. 그럼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 그 자리에 남겨주는 값을 나는 0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행된 이 결과가 여기에 0이 남는다라는 거고요. 이 0이 썸에 들어간 거고요. 그 썸을 출력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30은 여기서 나온 거고 0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는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0이에요. 왜?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내가 마지막 반환을 0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니 잠깐만, 여기 실행문을 안 넣었잖아. 다시 자, 이렇게 있을 때였는데 여기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 함수의 실행 결과로 남길 값을 제가 리턴 0, 난 0 반환할 거야 라고 고정해 놓으면 얘는 때려 죽어도 0이에요. 이 안에서 코드가 몇만 줄이 실행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리턴 값이 0이면 얘는 그냥 0이에요. 실행된 결과가. 그럼 썸한테는 0 들어가는 거고 얘는 0 출력하니까 0이에요. 그냥. 이해되실까요? 리턴은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인텔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 사실 여기 리턴 타입 부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타입 다 들어가도 돼요. 우리가 기본 자료 8가지 다 가능한 거고요. 불린 타입 넣었다. 그럼 리턴 결과가 불린 타입의 데이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받을 변수를 불린 타입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가 배웠던 배열 있죠. 배열 같은 것도 리턴 타입에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럼 여기서 제가 그냥 임의로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고요. 얘가 배열이면 받을 수 있어요.
리턴 타입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타입, 모든 타입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첨조형, 기본 자료형 상관없다. 다 들어간다. 우리가 계산기 클래스 만들어놨죠? 여기에 계산기 들어가도 돼요. 계산기도 우리가 타입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넘길 수가 있을 거고, 대신 받을 때 얘가 계산기 타입이면 받을 수 있다. 다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얘는. 자, 일단은 돌려놨는데, 이것까지만 얘기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죠? 자, 이 코드 뭐라 하나요? 뭐 에러나 경고 같은 거 있나요? 없죠. 전혀 없죠. 이거 실행하면 결과 어떻게 나와요? 아무런 결과도 안 나와요. 왜냐면 출력 같은 거 우린 하라고 한 적 없으니까. 콘솔에 값을 찍는 건 출력문이 하는 건데, 출력문 살아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실행됐을 때 어떤 일을 했냐? 자, 메서드 호출했어요. 클래스한테 일 시킵니다. 스태틱 영역에 있는 계산기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해. 인자도 줬어요. 외계면서가 받아요. 여기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리턴 0 해요. 그럼 이 자리에 지금 0 남은 거예요. 근데 얘는 사용된 적이 없죠. 그냥 그리고 다음 코드가 없잖아요. 이대로 얘는 끝납니다. 그럼 이 0은 쓸모없는 값이 됐네요. 가비지 컬렉터가 물어가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리턴이 존재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우리가 이 값을 무조건 변수에 담아서 써야만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쓰지 않을 거면 리턴 타입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것도 맞죠. 메서드에. 다만 리턴 타입이 존재하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땐 불러다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호출만 하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 그런 개념이 있어요. 리턴도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이거를 다 하고 쉬는 시간을 갖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이 합 결과가 잘 연산된 경우를 썸으로 받아서 얘로 받아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이 밑에 있는 메소드 코드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얘를 썸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 썸은 이 메소드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고 이러한 연산의 결과를 담고 있어요. 그럼 여기 10 들어왔고 20 들어왔으니까 지금 10 더하기 20 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연산의 결과 30을 썸에 넣는 거고 그 썸 30이 썸이라는 애를 리턴 돌려주겠다 한 건데 컴퓨터는 연산할 때 변수가 값으로 사용이 됐으면 치환하고 그럼 결국 이 자리에 리턴 30 남긴 거고 그 30 썸한테 넣은 거고 이 썸을 출력하겠다. 그럼 30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죠. 왜? 우리는 이 연산의 결과를 그냥 리턴 시키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놔도 10, 20 치환하겠죠. 그 연산의 결과 30 만들겠죠. 그거 리턴하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기 어플리케이션 메소드를 까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연산할 때. 다만 이제 어떤 값들을 어떻게 입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진짜 간단하게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콘솔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계산기 이만큼 배웠으면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자, 이런 개념이고요. 일단 리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지금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리턴 얘기 마저 좀 하고 문제 풀 시간 드려볼게요.